자, 교재는 62페이지. 자, 시설례초입니다. 자, 시설례초에서 제일 중요한 법. 자, 형집행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제1절 형집행법 개관 나와 있죠. 자, 의의는 됐고, 자, 성격부터 봅니다. 자, 형집행법은요, 국가와 수용자 간의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다. 그리고 행정법인데요. 행정법인데 사법법적인 색채가 좀 강해요. 사법법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법법적인 생체가 강한 행정법이다. 사법법은 형법과 형사법 말하죠. 그 다음 절차법이고요. 자, 형사법인데 여기서 배분적 정의란 말 나오네요. 배분적 정의. 이 배분적 정의가 뭔가요? 사람 사이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 그래요. 교도소에는 많은 재소자들이 와 있죠. 초범, 누범, 상습범, 강력범, 조폭들까지 해서 아주 다양하게 와 있고요. 심지어는 생초자들 있지? 과실범, 과실치사죄, 이런 생계형 그런 분들도 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처우하면 안 되겠죠? 그치? 따라서 처우를 달리해요. 초범과 재범, 상습범, 그치? 마약, 강력범죄, 처우를 다 달리한단 말입니다. 그쵸? 또 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배분적 정의다. 그래서 재소자들끼리의 개인차를 인정한다 하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 강행법이란 말 나오고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능 이런 건 읽어보세요. 기능 중에서 이 보장적 기능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형집행법은 수용자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다 그랬네요. 그래서 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집행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기시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형집행법의 총칙. 자, 목적입니다. 지금부터가 형집행법에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제1조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하다. 자, 먼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동그라미 1번. 다음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동그라미 2번. 교정시설의 운영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다. 자, 됐죠?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수형자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수용자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교정교화의 대상자나 사회복귀의 대상자는 기결수지, 기결수. 미결수가 교정교화를 왜 받아?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죄를 저질렀는지 안 됐는지 판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정교화 대상자는 기결수만을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지, 수용자가 교정교화를 받는 것이고요. 지금 교도소 안에서 재소 일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죠? 사회복귀를 한다. 그래서 교정교화의 대상자나 사회복귀 대상자는 수형자지 수용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처우와 권리는 수용자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밑에 나오지? 밑에 보면 수용자는 기결수입니다. 미결수, 사형수, 기타 법률 등을 포함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자가 돼. 수용자. 그 사람들의 처우와 권리. 됐죠?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 문제 이 세 가지가 목적이다 이런 말이. 자, 기출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쓰면 수형자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하면 틀리다고요. 이게 틀렸지. 그쵸? 자, 밑에 정의를 볼게요. 자, 수용자는 즉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형자, 미결수, 사형수, 기타 법률이라 했는데요. 이 기타 법률이 밑에 나와 있죠. 여기 감치명령 받은 사람 포함됩니다. 감치명령 받은 사람. 법원 절집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재판을 받던 도중에 누군가가 소란을 피워. 저 방청객 중에서 누가 소란을 피운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자, 감치시켜라. 감치명령 내리잖아요. 그치? 그 사람도 수용자가 돼. 수용자가.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뭐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네. 기출문제 감시명령 받은 사람 포함된다. 않는다. 틀렸고. 자, 됐죠? 자, 수형자는 기결수를 말합니다. 수형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그쵸? 형 집행을 받는 자. 그쵸? 수형자. 그래서 징역, 금고, 구류형이 뭐죠? 자유형. 자유형.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을 말해요. 자, 이건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필기하지 마세요. 우리 형법에 형벌의 종류가 있는데 뒤에 이제 그 형사정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형벌의 종류가 있는데 9가지가 있죠. 사형이 있고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고 자격 상실이 있고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 다음 벌금이 있고 구류가 있고 과료가 있고 몰수가 있지? 9가지 맞지? 맞아요. 여기서 요 사형을 뺏는 거지? 목숨을 뺏어가니까 생명을 박탈한다 해서 생명형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징역하고 금고, 구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자유를 뺏어간다라고 해서 자유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자격 상실과 정지는 자격을 상실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의사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나 변호사. 그치? 이 친구들은 명예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형이다 부르고요. 그 다음 벌금하고 과료 몰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재산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2호를 보시면 징역, 금고, 구류는 뭐다? 세 가지는 자유형이다. 자유형. 자유형 선고를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확정돼야 돼. 확정된 사람을 수형자라 부른다. 두 번째. 자, 벌금 과료는 재산형이라 그랬지? 벌금과 과료는 재산형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재산형이다. 재산형. 근데 돈을 안 내네요. 돈을 안 내면 경찰이 잡으러 와요. 그래서 노욕장에 가둬버려. 그 노욕장 시설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도소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된단 말이에요. 노욕장 거실방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욕장 유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지. 재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형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을 형이 바뀌어졌다. 형의 종류가 바뀌어졌다라고 해서 바뀔 환자를 써가지고 환형 처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였단 말은 벌금 과료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됐으니까 기결수지. 기결수. 그래서 수형자는 자유형 집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벌금 과료를 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이제 기출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미결수가 나와 있네요.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 체포 종류가 있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그런 사람들이 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받아 시설에 수용된 사람, 그치?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감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형수는 뭐 다 아실 것이고요. 자, 이것이 국가직 구급시험에 출제가 된 적 있죠. 자, 가석방자는 탈락입니다. 가석방자는 형집행법에 수용된 수용자가 되지 않지. 출소한 사람이니까.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범죄 횟수 여기도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박아둡니다. 자, 보죠. 범죄 횟수는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를 말한다. 여기서 색깔 칠할까? 징역, 금고를 색깔 칠할게요. 뭐가 없지? 그치? 벌금이 없다. 벌금형이 없다. 벌금형이 빠진다. 문제집에 전부 다 벌금을 집어서 나오면 틀려요. 기출문제 있나요? 기출문제가 나오네요. 기출문제 네 번째에서 벌금 들어가면 탈락이.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 요 3항에 나와 있지. 3항에 징역 벌금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색깔 칠하시고 필기 하셔야 돼. 저처럼 따라오셔야 돼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신 없으면 저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벌금형은 입시 탈락이다. 올라갑니다. 자, 징역금고형을 받아 확정된 횟수를 말한다 했는데 일단 끊어보세요. 끊으셨어요? 자, 징역금고를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라고 했는데 징역금고 받으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실형을 받으면 바로 깜빵 가는 거예요. 깜빵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어요.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을 미룬다는 얘기니까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징역금고를 받게 되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아도 범죄 횟수에 포함되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범죄 횟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꼬리표가 하나 붙는단 말이야. 꼬리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응? 응. 자, 근데 이 집행유예는 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밑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밑줄 그지 말아요. 밑줄 그도 괜찮네요. 살짝 한번 가보세요. 여기까지가 살짝 가보시면 돼요. 저는 형법 선생이잖아요. 저는 교정학 선생이기도 하지만 형법이 주과목이에요. 그래서 형법 조문을 아주 잘 알아요. 잘 안다. 그래서 법 조문을 명확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집행유예가 실효돼요. 실효. 이것이 형법 조문 63조에 있어. 형법 조문 63조에 실효가 된다고 나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 실효되지 않고, 그치? 여기 실효가 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를 해버리잖아.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내가 사고를 안 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잖아. 그치? 이 기간이 경과하지? 그럼 어떤 효과를 주냐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탈락돼 버려요. 다시 봐요. 첫 번째 줄 다시 봐요. 징역 금고의 형을 받고 선고받아 확정되잖아요. 확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실형을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확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실형을 받든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것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2년이 넘어가잖아요. 사고 안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표를 떼줘요. 응? 실형을 받으면요. 꼬리표가 안 떼져요. 그냥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는데 집행유예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사고 안 치고 경과하게 되면 꼬리표가 떼어진다고요. 그러면 꼬리표가 떼어지니까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 사고를 쳐버리잖아요. 사고를 쳐가지고 고의로 금고시에 실형을 확정돼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병을 깨서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찔렀다는 그 죄 때문에 실형을 받아버리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버려요. 그러면 칼 찔른 죄에다가 집행유예 받은 그 형을 합산해서 형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기간에는 정말 몸살이어서 지내야 돼요. 집행유예 때 사고 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혹이 두 개 하나 더 붙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도과되면 집행유예 사고 기간 중에 무사히 도과해버리면 전과자는 꼬리표를 탈락시킨다. 그때는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3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아버리잖아요. 여기 실형을 받아버린다 했잖아. 그리고 3년 이하를 받아버린다 했잖아. 근데 기간이 10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나잖아. 즉 3년 초과한 형을 받고 10년이 지났다. 3년 이하를 받고 5년이 지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꼬리표를 떼줘요. 응?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봐봐요. 3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잖아요. 살았지?
그리고 출소를 했단 말이에요. 출소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꼬리표를 떼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망을 보세요. 범죄 횟수를 기록한다 했을 때 정과 1범, 정과 2범 이런 걸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기록할 때는 수용된 횟수, 교도소에 들락날락 거린 횟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횟수를 함께 적는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용 횟수를 적을 필요 없지만 실형을 받은 애들은 몇 번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보시고 뭐 5년, 10년이라 했지 9년짜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경과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어요. 범위.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따라서 필기하세요. 자, 시설 구내의 형집행법의 범위가 미치죠. 그리고 개호하고 있는 장소로서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 간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조사받으러 갈 때, 그리고 재판받으러 갈 때 있지. 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 갈 때 있지. 이런 경우에는 교도 간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검찰, 법원이나 이송 중일 때 호송차에서도 얼마든지 형집행법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구내에서만 미친다. 탈락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인권 존중이네요. 인권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말씀드렸죠.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 깨지고 일반 권력관계 이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인권도 제소의 인권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조 별표. 차별금지네요.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지역, 국가, 민족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 없다 했어요. 즉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검은색 글씨 받으시고요. 여기서 빨간색 글씨 볼까요? 여러분 책은 이제 파란색일 텐데요. 빨간색까지는 필요 없는데 파란색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동그라미, 병동그라미, 혼동그라미, 정동그라미, 성적, 성동그라미. 한자를 잘 보셔야 돼. 한자를. 성적이야.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 무슨 말이지? 왜 남자들끼리 사귀는 미친놈들 있잖아. 그치? 여자들끼리 사귀는 미친년들도 있어요. 그쵸? 그럼 뭐 그들 자유 아닌가? 또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있지? 예, 그런 거. 그런 누구를 어느 지향점이 어디냐? 지향점이 어디냐를 가지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또 정치적 의견 있죠? 정치적 의견. 좌파냐 우파냐? 응? 그런 거 차별하지 않겠다. 혼인 여부. 미혼이냐 기혼이냐. 한자 보세요. 병력. 질병일 때 병이지. 이력할 때, 내력할 때 력자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앓았던 기록. 과거 뭐 홍역을 앓았다든지, 뭐 암 고생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그리고 용모 등 신체 조건 나와 있네요. 그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 인상 가진 사람이 있어. 그치? 뭐 잘생기고 이쁜 그런 것은 호감형이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반대되는 인상들이 있어. 그치? 너 이 새끼 왜 인상 짜고 다녀? 근데 걔 얼굴이 원래 그래. 너 진짜 볼 때마다 밥맛이다? 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종교가 뭔지,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신분이 뭐 어떤지, 이런 지역, 국가, 민족 이런 등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해는 다 되시죠? 기출이 이것이 한번 된 적 있네요. 언어는 이 조문에 없어요. 언어는 19년도 9급 경력 채용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언어는 이 조문에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신설된 조문 볼게요. 신설되었다. 뜨끈뜨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문은 기출문제집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빨간색으로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5년마다 누가 이 기본교육을 수립하나요? 장관이죠. 장관이다. 소장하면 틀리네. 당연하지. 소장이 무슨 기본교육 세우고 있어?
역시 당연한 것이지만 필기할게요. 필기한다. 소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정본부장 하면 틀리네요. 자신의 맡은 직분대로 하면 돼요. 그쵸? 이건 장관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3년 아닙니다. 3년도 아니고 1년,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 칠할게요. 5년마다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년마다, 매년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했는데 뭐 굳이 이런 것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강의할 건 아니네. 됐죠? 그리고 사망 볼게요. 자, 법무부 장관이 수립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의무적. 장관 니 멋대로 하나? 장관의 임기가 뭐 기껏해 2년인데 중간에 뭐 잘릴 수도 있고, 뭐 조국처럼 몇 달 하다가 뭐 한 달이나 했나? 그치? 잘릴 수도 있고. 장관들이 뭘 알아, 그치? 그래서 법원 실무자들, 검찰 실무자들, 경찰 실무자들, 교정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이런 계획이라든지 변경하고자 할 때 다 논의해서 한다. 독부장관 없습니다. 그쵸?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사항호항을 묶어볼까요? 자, 수립하고자 할 때, 이건 변경이 없어요. 수립하고자 할 때는 실태조사, 예측, 실태조사, 예측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밑에도 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굳이 낸다면 1항이 낼 것 같아. 1항. 1항이 제일 만만하고, 그 다음에 뭐, 내야 할 것이 뭐 3, 4, 5항 중인데, 3, 4, 5항에서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장난치지 않겠나?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신설된 조문이네요. 역시 장관이죠. 장관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똑같이 마찬가지로 법원, 검찰 등을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이다. 임의적. 협의체 설치 문제는 재량사항. 다시 올라가서 수립 변경은 의무사항. 그러니까 이 3항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1항을 체크하시고 두 가지 비교하세요.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자, 그리고 나서 이 조문이 이 형집행법이죠. 법이 4월 달에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밑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이 그 해 10월 달, 6개월 후에 10월 달에 이것이 시행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시행령까지를 반영해 놨습니다. 자, 몇 명이지? 몇 명? 12명이네. 12명. 어우, 숫자 알아두세요. 숫자. 위원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12명. 12명 색깔 칠할까? 12명 색깔 칠한다. 뭐 5명, 10명 하면 되는데 굳이 12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10명이 아닙니다. 10명이 아니고 12명. 위원장이 누구예요? 장관이나? 장관이 아니죠. 차관이다. 차관도 받으시고. 숫자 받으시고 위원장이 차관인 거 받으시고 나머지 건 안 나와요. 됐지? 자, 밑에 6조. 자, 신설하는 교정시설입니다. 신축하는 교정시설 몇 군데 있죠? 500명 이내로 한다. 500명 이내로 한다. 이건 전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단서가 있네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증대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사망이 신설됐네요. 장관은 처우, 시설 유지 관리 등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 확보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소장이 아니야. 장관이에요. 장관. 이 채용 문제는 장관이 해야지 소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음 페이지. 자, 민간 위탁이네요. 여기서 여러분 그 교재 있잖아요. 교재하고 좀 다르죠. 교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그
정오표를 2장을 끼워 넣었을 겁니다. 그 정오표를 참조하시고, 원래 그 개정된 사항이, 그 10월달 개정된 사항이 그 인쇄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보냈는데 그쪽에서 인쇄소 사장님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거는 그 끼워 넣기를 잘 하셨고 어떤 거는 그 실수로 끼워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입니다. 그 파일과 관련된 그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지금 68페이지죠. 68페이지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됐어요? 이 7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7조를 별표 쳐볼게요. 7조를 별표 친다. 그래서 그 프린트가 2장이기 때문에 한 장을 65페이지, 8페이지 거기다 끼워 넣기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장관입니다. 장관 밑줄 그시고. 장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동그라미 법인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끄집 올리세요. 끄집 올리셔서 CF. 전부 하면 틀려요. 전부 하면 틀리다. 전부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네 하는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법무부를 폐쇄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설의 일부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거 아니야? 법무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에게 다 맡겨버리고 전부 하면 틀려요. 또는 이렇게 해도 틀려.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해도 틀려. 어쨌든 이 전부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일부를 떼어서 법인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2항에 보면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랬지. 이게 바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이 맞겠지? 법률 이름이 맞는가?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게 되면 맨 끝에 나와 있네. 제3장. 그 민영교도소라고 되어 있지? 민영교도소. 그쪽에 관련된 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 나와 있나? 어쨌든 제가 적어놓은 이 법률이죠. 자, 됐고요. 자, 순회 점검을 볼게요. 순회 점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지우라 그랬어요. 그 불필요한 조문들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법조문 자체를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순회 점검. 저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휘감독관 행사 일종이라고요. 또는 권리, 구제 방안으로서 행사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8조 별표. 8조 별표. 됐는가? 자, 됐죠? 자, 누군가요? 장관이죠, 장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동그라미. 자기가 순회 교정시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영역이 많죠. 법무부 소속이 많잖아. 검찰도 법무부 소속이고 출입국관리직, 뭐 보직, 뭐 등등 해가지고 조직이 많아요. 기구가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엄청 바빠. 이건 안 바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설을 순회 점검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야, 우리나라에 시설이 한두 개요? 50개가 넘는데? 50개를 다 찾아다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게 맞지만 너무 바쁘니까 이 소속 공무원이 누구지? 이 순회 점검 공무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견하게 한다. 대신 순회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해야만 하고 이 사람이 바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 직원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 순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치? 시설의 운영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복무, 교도관들이 근무실 때는 어떤지, 농땡이 까지 않는지, 사고 치는 않는지 이런 거. 처우.
처우 문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 매년 1회 이상이다. 1회 이상. 매년이야, 매년. 매월 아닙니다. 어떻게 매월마다 오냐. 그치? 뒤에서 보겠지만 지방청에서도 매년 한 번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두 번인 거지. 청에서 한 번 오고 법무부에서 한 번 오고. 야, 그것도 바쁘다야. 그치? 아니, 가는 건 가는 건데 가는 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교도소나 구치소 측에 보면 그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 상당히 신경 쓰여요. 그치? 꼬투리 잡힐 일 있어? 괜히 잘못 보였다가 소장들 모가지 날아가거나 아니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뭡니까 경비교도대 있을 때 그 사람들 오게 되면 막 열병식도 하더라고. 난 저거 보면서 뭔 저렇게 생쇼 하냐라는 속으로 그런 마음 가졌는데 무슨 열병식을 하고 있어. 미친놈들이요. 하기야 법관 왔을 때도 그거 하대요. 검사 올 때는 안 하는데 법관 왔을 때도 그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 이상이라는 거야.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한 번은 와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청에서도 한 번 온다 했으니까 뭐 갑자기 뭐 한 달에 두 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때 청에서 오면 하반기 때 법무부에서 오고 상반기 때 법무부에서 오면 하반기 때 뭐 청에서 이렇게 그렇게 오는 게 낫지. 그치? 근데 오는데 상당히 신경 쓰인다 이게. 그래서 뭐 접대도 잘합니다. 그 지역에 뭐 특산물 이런데 뭐 식당 가서 막 먹여버리고 막 그래. 그게 니네 좋고 우리 좋다 이거야. 제가 들은 말이야. 됐죠? 음. 자, 운영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면 틀려요. 일부를 떼어다가 청장에게 그래 청에다가 위임할 수, 청장에다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청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 위임 규정 때문에 그래서 청에서 1년 야네들도 똑같아. 야네들도 1년에 한 번 내려와. 됐죠?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